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다음에 이미성 헌법재판이 오늘 퇴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두 분이 오늘 퇴임을 하기 때문에 7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 아시겠지만 16일 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 지명한 2명의 효력을 정지시켰죠. 그래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 아주 중요한 헌법소원 사건이라 이런 것들은 이 두 사람이 있었다면은 엇갈릴 수도 있다.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심판, 탄핵이라든가 중요한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임 2명이 임명이 된 뒤에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가처분은 전원일치로 지금 인용이 됐지만은 헌법소원 본안 사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두 사람이 임명이 된 뒤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결국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를 안 할 거다. 결국 6월 3일 대선 이후에 차기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졌는지, 사면 선고가 늦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지 그것이 통합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냐. 그 통합을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좀 고수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선고가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국회 탄핵 소추단이 제기한 문제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 그것들을 다 여당 입장, 야당 입장에서 다 꼼꼼히 점검을 하고 하나하나씩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늦어진 거다. 결국 결론은 뭐냐?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 소추, 그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법과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거다. 탄핵이 좀 많았다, 남발됐다. 그게 과도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하나는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어야 돼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엄법이라든가 거기에 자세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지키면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서 그걸 한 거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문대행이 어제 인하대 특강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